저 사진만 보면 우리나라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북한 평양입니다. 제재 비웃는 여기는 평양 명품샵. 보셨던 저런 유명 고가의 해외 명품들이 다른 곳이 아닌 북한 평양에서 버젓이 성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석호 부장. 네.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북한의 이제 외국인들만 상대하는 그런 고가 명품샵인 줄 알았더니 이 북한 상류층들이 즐겨 찾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것이 외국인 상점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여행을 가면은 이제 단체로 그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들이 안내하는 곳이 아닌 굉장히 은밀한 곳에 두 곳의 상점이 있었다. 예. 거기는 북한 주민들이 싱가포르 가게라고 아는 곳인데 거기는 북한 주민들이 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겠지만 지금 시계가 말이죠. 시계가 46만 원이겠죠. 북한 원이겠죠. 야마하 일본제 지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 보통강 유경 상점이라는 곳하고 예. 북세 상점이라는 두 곳을 미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NK뉴스가 현장을 직접 사진과 함께 취재를 해서 국제사회에 폭로를 했습니다. 쭉 보면 저기가 정말 북한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보실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북한의 최고위층, 로열층의 은밀한 호화상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강 류경상점과 북세상점이 두 곳이나 있군요. 예, 신석호 부장. 저는 네. 이 보도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마치 면세점에 온 듯하다, 면세점을 옮겨놓은 듯하다, 약간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저도 사진을 어제 NK뉴스에서 받고서 봤는데 저희가 출장 가면은 뉴욕의 그 공항에 면세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 이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명품들만 모아놓은 그런 광경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상품 종류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서가는 트렌드는 평양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예. 지금 보면 뭐 악기 업체인 일본의 야마하도 있고 아까 잠깐 비춰졌지만 뭐 구찌나 샤넬 뭐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일일이 그 명품들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브랜드를 제가 그래도 왜 언급을 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 양주 이 브랜드도 있고 일반 그 펜 그리고 패션에서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신석호 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시계가 야마하, 샤넬 그리고 구찌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수 그리고 뭐 조니워커 블루 같은 것들이요. 면세점에서 가격이 꽤 되는 양주들이잖아요. 우리 자유사회 면세점에서도 수백 불 하는 그런 술들입니다. 그런 술들을 저기서 파니까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런 가격에 주고 북한 주민들이 산다는 겁니다. 예. 김 대표님, 저도 이 물건들을 주민들이 산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 살 때는 뭐 달러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북한 안에서 저런 상점들에서 거래되는 돈은 100% 화폐입니다. 100% 달러 현찰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죠. 네, 달러로 움직여지고 거기에서도 특히 가짜하고 진짜가 북한 안에서도 많이 유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짜 돈은 북한 안에서 운영이 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진짜 달러에 적어도 10분의 1이나 뭐 무슨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지들이 알아서 정해가지고 그것이 실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상점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하고 직접 연결된 외화 상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달러 단속을 철저히 더 하는 거죠. 가짜 달러 분석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품이 지금 정말로 독특한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들여오는 사람들, 실제 고려항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자기 개인 장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드나드는 외교관들이나 이런 해외에 출입하는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실제 여기 와서 거래하는 뒷거래 작업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이 북한에 계셨을 때 혹시 저런 매장을 가보신 적은 없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근처에 동네에 딱 들어가서 그 상점 안에 들어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일반인은 옷차림을 딱 보고 들어 못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 난 그때 제일 처음 본 게 유로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돈인지 몰랐어요. 뭐 요만한 동전 같은 게인데 이게 분명히 북한 돈도 아니고 중국 돈은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 유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로가 어느 나라 돈이고 무슨 돈인가 했더니 그것도 돈인데 그 안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비싸게 이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입 자체가 일반인은 완전히 금지돼 있고 그 동네 자체에 딱 들어서면 옷차림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면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보안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골라서 신분 검색해서 쫓아내보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안에 보통과 루경상점하고 북새상점에 이제 고급 술, 외제 명품 가방, 화장품, 보석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브랜드들은 혹시 자기네 본인들 상품들이 북한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NK뉴스가 이제 그 전까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야마하라는 그 일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로 저 품목들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저 제조사들은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것이 제조가 돼서 1차적으로 팔리는 것까지를 제조사가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또 사고 중간에 세탁을 해서 결국은 누가 팔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겠죠. 암거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다 사치품이고 유엔이 금지한 수입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세탁을 거쳐서 평양으로 가는 거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저것이 평양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평양에 고려 항공을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이런 나오게 되면 자기네 어느 정도의 제품을 사서 외화상점 이런 주들한테 뒷거래로 이렇게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넘겨주면 거기에선 거기에다 두세 배를 붙여서 상점에서 판매한다는 거는 평양 안에서는 이미 유통되고 모두 알고 있는 공개적인 그런 통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NK뉴스가 특이한 점은 이 유통의 주체가 바로 싱가포르의 무역회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NK뉴스는 그 이름까지 밝혔는데 어쨌든 저희 동아일보는 아침에 A사라고 표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싱가포르 회사가 어떻게든 이 명품들을 모아서 그것을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서 평양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 두 상점을 아주 주체적으로 경영까지 하면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왜 중국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싱가포르의 무역회사가 이렇게 깊숙이 북한의 금수품 수입에 수출에 관여가 됐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번 뉴스에 굉장히 쇼킹한 대목이라고. 한 가지 더 할수 있습니다. 보충드린다면 북한이 예로부터 그 인도하고 관계가 상당히 교류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인도하고 북한의 합작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댔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어찌 보면 다 같은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 씨앗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의 그 문제에도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전부터 조용히 이렇게 진행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지 사치품을 싱가포르가 대했다라는 점 첫 번째. 그리고 저렇게 비싼 상품도 살 수 있는 북한의 상류층들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좀 저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스위스 시계가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다라는 증언이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노동당 간부들에게 가장 멋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시계. 이 시계에다가 이제 김일성 이름을 새겨서 그 선물로 주는데 그러니까 시계를 채워줄 때하고 안 채워줄 때하고 다른 거지요. 이번에도 채워주더라고, 직접. 예. 근데 직접 이제 줄 서서 그걸 채워줘요. 예, 뭐 앞서 말씀하실 때 이 상점들을 중앙당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김정은이 다 알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정은이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 36호실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 안에 모든 외화에 관련된 그 물건이 일단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잘못 쓰게 되면 바로 보이북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때 한때 북한 안에 있는 제일교포나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한때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 있어도 쓰기 힘든 세상이 북한 땅이라고 했어요. 예. 외화 상점에 가서 상품을 하나 사고 이러면서 그 상점 안에도 다 보이지돈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돈을 얼마나 쓰는가를 그들이 다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돈을 쓰는 것도 그들이 자기들이 권력에 한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돈을 쓰고 그 돈이 그대로 다 중앙당으로 흘러가지 달러를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곳은 평양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놓고 봐도. 그리고 장마당 같은 경우에는 돈 장사가 되는 거예요. 돈 장사. 평양에 있는 달러가 비싸고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중국은 중국 돈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중국 돈 달러를 평양에 있는 비싼 달러가 평양에서는 중국 돈이 화폐가 싸면 중국 돈이 국경에 가서 팔려가지고 국경 청진 쪽에 있는 달러가 거기에는 달러가 싸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중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달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러가 다시 평양에 내려오면 비싼 거예요. 돈 장사들이 이렇게 해서 평양과 청진을 오고 가면서 국경 쪽에는 중국 돈이 비싸고 평양 쪽에는 달러가 비싼 걸 돈 장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안에 그 돈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달러의 유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런 상점 하나만 보더라도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 저렇게 호화 사치품을 주민들한테 팔던 거는 새로운 일입니다. 외화 그 외제품을 그러니까 팔거나 아니면 선물로 준 적은 있어도 저렇게까지 초호화 상품을 위험을 무릅쓰고 들여서 파는 거는 새로운 일인데 왜냐하면 예.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달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즉위하자마자 뭐 놀이공원 짓고 스키장 짓고 하면서 돈을 썼죠. 그 다음에 지금 핵 미사일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이 장롱 밑에 숨겨놓은 달러를 김정은이 어떻게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 끌어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화폐 개혁을 하든지 막 강제적으로 수탈을 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비싼 물건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 들고 나와라. 그러면 저기서 달러를 내면 그건 다 김정은이 가지고 이른바 수령경제라는 그 틀 속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북한 내부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싱가포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신석호 부장께서. 제재를 비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아무리 도움을 줬더라도 그런 사치품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갔는지 아직도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동아일보도 보도했지만 CNN도 오늘 또 보도를 했는데 CNN에 보면 싱가포르 외교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NK뉴스가 싱가포르 무역회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싱가포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물었는데 싱가포르 외교부 대변인은 일단 우리는 굉장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잘 이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그런 제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좀 자기도 모르겠다.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치안이 강한 나라입니다. 예. 국가의 통제력이 강한 나라인데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통제망을 뚫고서 돈벌이를 하는 그것도 북한이라는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그런 나라 돈벌이를 하는 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자, 저희 동아일보가 A사라고 표현한 그 업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추적 취재를 할 필요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번 보도를 통해서 유엔의 제재가 굉장히 허술하다, 뭐 실효성이 없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북한을 정말 그 철조망을 치듯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광활한 영토고 바다로, 육지로 또는 하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유엔 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비관론도 많이 있는 거죠. 이번 사례는 바로 그런 비관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유명 고급품들이 있는 저 상점에 그 A사라는 데가 이제 중간에서 가운데 역할을 한 다음에 명품들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A사를 어떤 처벌이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 이제 일단 이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A사의 실명이 사실은 NK뉴스는 공개를 했는데 싱가포르 당국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겠죠. 조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실제로 관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지난해 그 미국 측에서 중국의 랴오닝 홍산그룹이 이런 식으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했다는 걸 밝혀내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이 싱가포르의 A사도 국제적인 조사 그리고 제재를 받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김 대표님 근데 김정은과 이설주 부부의 명품 사랑은 좀 유난한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김정은의 요트가 한 60억, 리무진이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 안에서는 그러한 걸 일반 주민들은 꿈에도 꿀 수 없지만 김 부사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다 예외가 됐고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품 사랑이 더 각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의 시기하고 지금 21세기에 돌아가는 새로운 변화되는 그런 모습과 그런 걸 봤을 때 젊은 이설주 또 김일성과 김정일과 다르게 그 부인이 그 나이가 지금 현재 젊은 시대에 바로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취미에 맞게끔 지금 모든 명품이 구입이 거기에 또 맞춰져서 지금 고가의 제품들이 지금 물수듯 쓰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 상륙층이 있기 전에 저 김정은, 이설주 그렇죠. 두 부부가 명품 사랑이 더 대단하지 않았어요. 네. 이 김정은 뭐 요트 얘기도 있었지만 이설주는 아이 분유도 독일산 명품 고집한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회자가 되고 했었어요. 그 분유 독일산 이것이 좀 이설주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북한의 상류 충돌이 독일제가 상당히 좋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제품, 맨 처음에는 일본 제품이 명품이라고 불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한국 제품, 독일 제품 막 이렇게 해서 나라마다 명품을 바꾸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준비된 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 평양 그 깊숙이 이제 도심에 자리하는 보통강 류경상점하고 이제 북새상점에서 이 호화, 초호화, 로열층들만 산다는 이 명품이 이제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신석호 부장. 네.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1년치 봉급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북한 주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 그리고 뭐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1년 월급이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하층민들은 1년 월급 가지고도 저거 술 한 병, 저 시계 하나 못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북한 경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다가 1990년에 소련이 원조를 중단하면서 거의 경제 위기를 겪잖아요. 예. 그래서 20년 넘게 굉장히 위기 상태인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벌어서 은행에 넣으면 뺏어가니까 자기 집 창고에다가 마룻바닥에다가 쟁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외화를 획득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게, 정말 하루에 한 끼니밖에 못 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북한이 김일성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표방한 게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평등한 나라를 만든다고 그렇죠. 한 거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자본주의, 지금 신자유주의 불평등하다고 하죠.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지금 바로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북한입니다. 예, 뭐 말씀처럼 불과 며칠 전 보도만 해도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저희들처럼 이 보도를 같이 접할 수 있다면 정말로 분노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시기가 많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방바닥에 까는 것이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탈북하기 전에 사단 정치원 하던 양아버지네 집에도 아랫목 방바닥에 달러를 이렇게 깔고 있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 달러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숨겨두는 것도 이제 그걸 끊으려고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 그렇죠. 사치품 샵까지 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 말씀하다시피 화폐 개혁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타격을 먹으니까 그 대비를 해서 달러 현찰을 깔고 있고, 그 달러 현찰을 김정은은 또 꺼내내기 위해서 저런 사치품을 많이 내놓지만 그것을 쓰는 데는 쓰게 되면 바로 보이부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솔직히 한계성이 있고, 실제 여기에서 가장 힘든 거는 북한 주민들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국경이나 저 안에 내륙 쪽에서는 지금 대형 아사자까지 지금 챙겨난다는 그런 대북 소식통들이 계속 날아오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러한 사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그야말로 그 안에 내부 반란이 정말 어떻게 일어날지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달러를 숨겨놨던 그걸 꺼내놓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런 명품 샵까지 만들어서 본인들 달러를 모으려고. 그럼 고스란히 여기서 팔린 달러들은 다 김정은에게 들어가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점 자체가 39호실, 노동당 39호실과 결탁이 돼서 이게 영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상당 부분은 다 39호실로 들어가는 거죠. 39호실이 이런 사업권을 싱가포르에 준 거고, 그래서 벌이가 되는 돈을 상당 부분 가져가죠. 가져가면 그게 바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되는 거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상당 부분은 엘리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기 엘리트들을 관리하는 그런 돈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가 평양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제재를 비웃고 있는 평양의 명품 샵 얘기를 북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본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